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문 공부도 하고, 또 주역은 이치를 설명한 글이니까 주역 공부하면서 이치도 깨닫고, 또 사람의 사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우리의 살 길을 여기서 찾고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복희씨가 이 그린 중천건괴를 문화인이 설명한 괴사, 그리고 주거인이 설명한 효사. 복희씨가 그릴 때는 문자가 없었죠. 그린 괴만 그리고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고 해서 이제 전나라 때 문화인이 괴를 설명한 괴사 짓고, 주거인이 효 하나하나를 또 설명한 효사 짓고 해서 괴사와 효사가 경일이죠. 주역의 경문. 그 전나라 때 이어서 주역 아니겠어요? 주역. 이렇게 이제 주역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해야죠. 이 복희씨가 그린 8괴 중에 지금 주역 맨 처음에 있는 건괴, 주역의 중천건괴가 맨 처음에 있죠. 한울이 먼저니까요. 그 한울괴가 거듭, 두 개가 거듭 합쳐있네요. 거듭이 있어서 거듭중, 한울천, 한울괴가 하나 둘 거듭이 있습니다. 그 중천이죠. 거듭중, 중천, 중천건 해서 건괴죠. 건의 천해서 천괴가 아니고 중천건해서 건괴입니다. 시중에 파는 책이나 뭐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건위처럼 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소리죠. 하늘의 산이 천이고 이 상을 보고 그린 괴가 건입니다. 그 건은 그러면 뭐냐? 그릴 때에 이 하늘 상을 보고 하늘 속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담은 것이죠. 하늘의 이치를 말한 것이 건입니다. 그래서 건은 하늘의 성경, 성품이나 뜻이나 또는 이치, 하늘은 저희 하늘의 그 형상을 말하겠죠. 형상 보고 그린 괴가 바로 건괴입니다. 그 건은 원코 형코리 고정하니라 해서 괴사를 공부했죠.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그 괴사이죠. 그래서 효사, 초구는 잠령이니 무령이니라, 부인은 현용 재전이니 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정의를 건건하여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혼약재현하면 무구리라, 구호는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룡이니 요일이라, 용구는 견불룡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그래서 효사, 주군이 지금 효사도 공부했죠. 괴사하면은 전나라 때 문왕이 지은 글인데,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원형 이정, 원은 착한 거, 형은 통하는 거, 이는 화하는 거, 정은 정구한 것이요. 정구한 거, 바른 것이죠. 바른 거. 그래서 하늘에는 만물을 내고 하는 선한 게 있고 선한 덕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만물을 키우는 통하는 덕이 있어요. 또 하늘에는 만물이 모두 화합을 이루는 화한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덕이 있죠. 그것을 땅에서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봄이 와주면은 만물을 모두 내기요. 따뜻한 기운에 땅속에 수장되어 있던 만물이 나옵니다. 싹 터나와요. 더운 여름이 되면 더운 기운에 땅에서 나온 물건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선한 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봄이 되는 것이고, 더운
기운에 크는 게 통하는 게인데 원형의 형 그게 여름입니다. 화하는 건 가을에 이제 서늘한 쪽에 기운이 잘 화합이 돼가지고 엉겨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돼요. 그리고 겨울로 춥습니다. 추면은 바르게 견고하게 다 깊이 얼어 죽정에 가둬놓아야죠. 감춘이라 그래서 원덕, 경덕, 이덕, 정덕은 춘하, 추동, 사시가 되고 그 사덕이 사시 사시는 춘, 생하고 봄에는 낮이고 하, 여름에는 크고 장, 긴장, 생장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거두고 수 겨울에는 감출장 거둬들인 것을 감춥니다. 그래서 원왕이정 춘하, 추동, 생장, 수장이 중천건께의 괴사 그리고 효사가 이제 이 양은 수로 구라고 하고 음은 수로 유리라고 한다고 했죠. 구는 늙은 양, 육은 늙은 음입니다. 음은 변해서 양이 되고 양은 변해서 음이 됩니다. 음은 밤이 되면 양은 낮이죠. 낮이 변하면 밤이 되고 밤은 변하면 낮이 되는 겁니다. 음양은 서로가 변하는 게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 아니겠어요? 만물의 이치입니다. 변화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없고 음양은 변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늙은 양이 변하고 늙은 음이 변한다고 해서 이건 변화를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늙은 양에 구하고 늙은 음에 유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 아홉구 구가 맨 처음에 와서 초구 구가 두 번째에 구이 구가 세 번째에 구삼 구가 네 번째에 구사 구가 다섯 번째에 구 구가 맨 위에 있어서 상구하고서 이 늙은 양의 구 변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초구하면 이 양이 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초구는 잠룡이니 무령이니라 쟁긴령이니 쓰디마티니라 땅 및 하늘 위 사람의 육체 정신 여기는 하늘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땅 지하 못속에 물이 쟁겨 있습니다. 못속 물에 용이 쟁겨 있네요. 왜 용으로 가졌느냐? 하늘은 변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변화를 이루는 하늘은 직접 설명할 수 없고 뭔가 변화를 이루는 상상적인 동물로 설명을 해야겠다 해서 용으로 설명한 것이죠. 용이 하늘에 올라가 변화를 부린다 하는 그 용치고는 이제 막 나와서 땅 밑 물속에 쟁겨 있습니다. 쟁긴 용이 쓰지 말아야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아직 출세해서는 안 되고 이제 막 이 양이 남자니까 남자아이가 사나이가 이제 막 나왔으니까 아직 세상 밖에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자가도 들 때가 아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쟁긴 용이 선이니까 아직 쓰지 말아라. 써서는 안 된다. 나타난 용, 쟁겼던 용이 땅 밖으로 나타났으니까 세상 밖에 나와서 자기 할 일을 찾네요. 출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견대인이니라. 여기가 임금자리입니다. 하늘. 여기는 땅 신하자리고 신하는 임금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임금 대인을 만나봐라 그랬죠. 여기는 경일을 건너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묵으리라. 사람 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살이는 참 우태롭다. 우태로운 세상을 함부로 살면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우태로운 이 세상을 비록 우태롭지만 내가 조잉일토록 노력하고서도 잘했나 잘 못했나를 반성해 보면서 더욱 조심조심하고 살면은 아무리 세상이 우태로워도 탈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 자리.
여기는 몇 개가 다 지내고 10개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세상 따라 무슨 일을 하는데 시험해 보는 것이죠. 하늘자리에 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조화를 부리죠. 임금이 되는 자리인데 요새 대통령이 되는 자리죠. 나도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려고 처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놔놓고서 그냥 있을 리 없죠. 여기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혹약자연하면 무리라. 혹 뛰어서 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 자리 하늘자리를 가려고 했으면 날라야 하는데 가고 싶은 욕심으로 나를 쓸어놓고 펄쩍 뛰었습니다. 뛰면은 나르지를 못해서 다시 제자리에 앉아요. 아직은 해서는 안 되겠다. 시험만 해보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요리 훌쩍 날라서 비룡제천 날라서 하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자기를 보필할 신하를 구해야죠. 이렇게 해서 구이대인을 찾아 만나라. 제갈량이 됐대. 유현대기가 됐으니 제갈량이를 구하라. 상군은 함령인이 외래라 임금자리를 지나쳤어요. 높은 항로 한극했다. 지나치령이 됐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성향길을 걷는다.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를 낸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극도에 이른 자리다. 그래서 이 6자리가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정말에서 이 자리가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해당하고 이 자리는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고 비룡제천의 자리가 나왔다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의 그 모든 신분, 위치, 환경, 시대 그 모두 얘기를 사람마다에 따라서 해준 게죠. 이 건배에 상활까지 말이죠. 상활. 건배의 상활 보고 공자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천행이 건난이 군자이 하여 자강무직하나니라. 하늘에 운행하는 것이 몇억 천만년을 운행을 해도 쉬지 않고 운행한다. 군자가 이 상을 보고 본받았어. 아, 하늘이 저렇게 쉬지 않고 끝없이 운행을 하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걸 본받아서 자강무직이라 스스로 강하게 힘써 나가면서 쉬지 않느니라 이거죠. 하늘을 보고 뭘 본받느냐. 하늘의 운행 법칙을 보고는 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 할 일을 해야겠다. 이걸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자가 이 주권이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하는 이 6자리 6자리에 한 자리씩 주권이 설명을 했죠. 여기는 잠룡무룡, 여기는 혈룡제전, 여기는 정일건건, 여기는 홍약제전, 여기는 비룡제천, 여기는 항룡괴. 이거를 공자가 다시 우리들에게 후세 사람에게 알기 쉽게 해설을 한 것입니다. 즉 효사의 그 상을 말한 것이죠. 효상전입니다. 이게 효입니다. 이건 양효, 이건 음인데 초구하면 초구의 효를 공자가 댕긴용 쓰지 말라 했어요. 그거를 양재하야요 하고 공자가 해설을 붙인 것입니다. 이 상을 보고 그래서 초구의 상활 이 말이죠. 상활. 잠룡무령은 양재하야요 댕긴용 쓰지 말라는 것은 양이 아래에 있음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괴는 하늘괴인데 하늘은 요인이 올라가서 조화를 부린다 해가지고 상상적인 동물인 요가 우리가 요거 잡아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상상
정상적인 동물이요 변화막측한 동물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꾀를 요거 지금 말하는데 주공이 이 자리를 놓고 이건 쟁긴용이니 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쟁긴용의 색이다. 아직 써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쟁긴용이니 쓰지 말지니라. 그걸 공자가인데 쟁긴짬용용 쟁긴용을 말무 쓰룡 쓰지 말라는 것은 누가 죽으니 왔다가 이 효사에다가 이 효를 설명한 글에다가 쟁긴용 쓰지 말라고 말한 것은 공자가 말했죠. 양재하야요. 양재하야요.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공자가 만약에 여기다가 빈양자를 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작대기가 양이 작대기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이게 양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음이다 양이다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고 누가 먼저 한 말이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양이니 음이냐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저 이런 작대기면 효이면 음이고 이런 작대기면은 양인 걸로만 알고 그저 이게 아니래도 음이다 양이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음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음양관계로 꼼짝거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술수하는 사람 뭐 의사하는 사람 다 주역 공부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주역에 있기 때문이죠. 이 양과 이 음이 주역에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 이 음양이 나왔기 때문에 주역에서 나온 이 음양이 모든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책을 이 책 저 책 모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한 사람이 주역 원문을 공부한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것이죠. 양자하야요 해서 공자가 만약에 양자를 안 넣고 그냥 용이 아래에 있으며 해도 되죠. 용이 아래에 있으며 그랬다면 아 이게 용이 아래에 있는 것이다. 지하 모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양자하야요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아 이게 양이로구나. 공자가 이건 양이라고 말했구나. 지금 이거 우리가 처음 공부한 겁니다. 주역을 지금 1월달인가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두 달을 기초 모든 태극음양 삼재 오행 뭐 이런 이치고도 쭉 일일이 조금씩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서 원리만 그냥 대충 얘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공부하는데 이 양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 초구 양 지금 처음 먼저 이것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초구 배우고 구이 배우고 부삼이 순서로 배우는데 맨 처음에 나온 양이에요. 그래서 이 작대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공자가 딱 양이야 양. 그래서 이게 양인 걸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음시의냐요 하고 땅께에 가면은 음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 작대기가 맨 먼저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공자가 양재하야요 하고 이 작대기가 끊어진 이 작대기가 뭔지 몰랐는데 공자가 여기에 가서 음시의냐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이요 이건 음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양재하야요 그렇죠. 늙은 양구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이게 모두가 남자라면 남자가 이제 막 어려가지고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어린 남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양재하야요. 양은 위에 있는 것이고 양은 활동 움직이는 건데 양이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아직 위로 올라갈 때가 못 됐기 때문이요. 현룡제도는 넋이 보여요. 나타난 년이 밭에 있으면 있으려 밭전 덕이 베풀시 넓을보 덕을 베푸르니 넓기 때문이요. 넓을 보자입니다. 베풀시 덕을 한없이 널리 베푸네요. 왜? 여기는 땅짜리니까
있다는 말이 나오고 또 생겼던 년이 여기에서 배우고 익히고 했던 것을 땅밖이 세상밖에 나가서 파는 것이죠. 여기는 문 안 집안에 있는 자리라면 여기는 집 밖으로 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갔으면은 사내가 돼가지고 덕을 너희 베풀이야죠. 덕을 너희 베푸는 것이고 공자가 이렇게 일러줬어요. 주권이 여기다가 말한 나타난 년이 밭에 있다는 것은 밭은 땅인데 땅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뭐가 나타난 년이 땅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고양이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배운 학덕을 베풀라고 덕을 베푸는데 널리 베풀려고 있는 것이다. 조일건 거는 반복도야요. 마침종 날이 맞도록 해가 지도록 정일토록 굳셀 건 굳셀 건 굳세고 굳세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반복도야요. 도를 반복하는 것이고 돌아올 반 돌아올 복 길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라고 하죠. 반복하는 것을 쓸데없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야 인간 도리를 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 도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도를 반복하는 것이고 홍약자연한 친이 무야요 홍콕길약 있을제 문년 호흡에서 못에 있다는 것은 진이 무구야요 나갈진 허물구 없을무 허물구 있기야 어조사야자죠. 나가니 허물이 없으며 공자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게 의꾀합니다. 의꾀로 밖에 나갔어요. 안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이 허물이 없으며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통령이 될 자리, 대통령 자리를 목초에 두고 내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한번 시험해 볼 만하지. 그래서 혹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지고는 하늘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쟁겨있던 지하 못 속으로 다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돼서 못에 있다는 것은 뭔 일을 시험해봐서 안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른 기회를 둬야지. 시험해보고서 안 되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그 일이 성사되기는커녕 다 돈도 없애고 뭐도 기진맥진해서 망하는 것이죠. 한번 뛰어갔다가 안 되었으면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 다시 못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혹돼서 못에 있다는 것은 공자가 그건 한번 시험해보는 건데 나아가보려고 하는 것인데 허물이 없다. 무슨 탈이 있겠느냐. 자기가 능력 시험을 해보는데 무슨 허물이 있냐. 허물이 없으며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나는 영이 하늘에 있음을 대인이 지음이요 지을조 날비 나는 영이 하늘에 있으면 대인이 지음이요 여기가 하늘자리에 나는 영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훌쩍 날라가 하늘에 있네요. 조화를 부리하죠. 비도 내리고 해서 이제 조화를 부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대인이 지으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룡제천.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법을 만들고 내각을 조직하고 다 해서 백성 다스릴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인이 이 자리에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모두 지어나가는 것이고 짓는 것이고 지을조 항용유해는 용불가부야요 지나친용 높은 용이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차령 안입을 오를까 오래고 있기야 차서 너무 꽉 차가지고 가히 오래하지 못하며 너무 찼다. 여기는 너무 찬 겁니다. 이 이성은 없죠. 하늘자리 임금이 되는 자리 이성은 없죠. 그러니 지나쳤네요. 그래서 여기는
후회 막심한 자입니다. 저마 병든 사람이 저걸 치면은 죽는 자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좀 치면 부도내는 자리고, 직장인은 사람이 저걸 진 자리 나오면 물러나야 하고, 극도에 달한 자입니다. 그래서 후회 막심한 자리. 왜? 공자가 이렇게 설명했네요. 멸이다 찼다. 그릇이 차면 넘치는 것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고, 찰 대로 다 차서 가히 오래 못 간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오. 용구는 천덕은 불가의수이하라. 굴을 다 쓴다는 용구는 결국 이게 하늘의 덕인데, 하늘덕은 가히 머리 하지 못하느니라. 머리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의. 이 위자를 하의, 들의, 삼의, 위하의, 맨들의 5가지로 통합니다. 용구, 초구하면 초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이하면 구이만 쓰는 것이고, 구삼하면 구삼만 쓰는 것이고, 용구사, 구사만 쓰는 것이고, 용구, 구만 쓰는 것이고, 용상구, 상구만 쓰는 것인데, 이걸 다 쓰는 건 용구랍니다. 초구도 쓰고, 구이도 쓰고, 구삼도 쓰고, 구사도 쓰고, 구호도 쓰고, 상구도 쓰고, 불은 다 쓴다. 초구만 쓰면은 변해서 이렇게 음이 들죠. 구이만 쓰면 구이만 변해서 이렇게 음이 들었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호, 상구는 다 써서 용구가 되니까 이놈도 변하고, 이놈도 변하고, 이놈도 변하고, 이놈도 변하고, 이놈도 변하고, 이놈도 다 변해서 이렇게 돼버리네요. 머리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하늘의 머리가 땅속으로 푹 들어갔어요. 사람의 머리도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남자의 양근이 여자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자는 왜 머리가 여자 속에 있고 하늘의 머리가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머리가 없이 한다. 무수하면 기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용구인데, 용구는 하늘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 하늘의 덕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덕. 하늘의 덕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주역을 점쳐가지고서 이게 다 변해서 땅깨가 됐을 적에는 이게 용구 천덕인데, 천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천덕은 겸손하고 잘난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지극히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게 천덕이니까 내가 천덕을 가지고 행동해야겠다. 그러면 남한테 내가 머리가 되고 앞제비가 되고 잘났다고 하고 앞서서 내가 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 노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월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월에서 용구가 나오면은 나무 앞제비 노릇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풀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즉각즉 창골이야. 뿔따구를 잡으면 무선에 죽을지 모르게 죽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방 후에 좌익, 우익, 뺑갱이, 신경이 모두 침탑반상 날뛰고 야단 났을 적에 앞서간 사람 막 다 죽였어요. 그냥. 그래서 용구시대다. 용구시대다. 굴을 다 쓰는 시대다. 조심해야 한다. 머리 내놓으면 안 된다.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는 얘기고, 또 이 천덕을 놓고서 얘기한 적이, 이 용구천덕은 뭐냐? 하늘이 하늘대로 있고 땅이 땅대로 각각 있으면은 통하지를 못해서 만물이 안 나와요.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을 해야 합니다. 서로 첫날 밤을 자야 해요. 그럴 적에 하늘이 뻣뻣하니 머리를 내놓고 있으면은 땅이 받아들이를 못해가지고 잉태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땅과 교합을 했을 적에 땅이 하늘의 머리를 기운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잉태가 돼서 만물이 나옵니다. 남녀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머리를 내놓으면 세상 수도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야 하느니라. 하늘의 머리는 나에 없어야 하느니라. 왜? 땅속에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땅속에서 모든 생물이 잉태해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이치로 말하는 것이죠. 그 지금 용구시대라고 용구시대. 오전은 양이요 오후는 음인데
오전 양의 시대가 다 가고 오후 음의 시대가 오는 걸 용무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거 다 써먹어버리신 게 양이라는 건 다 써버리신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음의 시대가 돼버리고 오후 시대가 돼버리고 오전의 양이 다 지내가지고 오후의 음이 됐습니다. 봄, 여름, 따숩고 더웠던 양의 시대가 다 지내고 가을, 서늘한 음의 시대가 됐죠. 선천의 시대가 지내고 이제 후천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용구 시대 이 양은 권리가 다 없어지고 음의 권리가 급승해요. 남자의 시대가 다 지내고 여자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물질의 정신의 시대가 다 지내고 양은 정신인데 음은 물질, 물질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동은 양인데 동방의 시대가 지내가고 서는 서방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용구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다 약화되고 여성 호르몬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천에 지내고 후천이 오는 거, 양의 시대가 지내고 음의 시대가 오는 거, 머리가 없이 양의 머리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용구는 천덕한 불가의 시대라. 용구는 이게 하늘의 이치요 하늘의 덕인데 가히 머리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괴 하나, 괴사, 효 하나하나를 다 설명이 됐네요. 사활이 다 설명이 됐어요. 효에 대한 형상을 말한 효상상활이 공자 효상상활이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헌입니다. 문헌. 공자의 문헌전 그럴문 말씀은 공자가 주역을 해설한 것이 10가지죠. 10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 문헌전입니다. 문헌전. 건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더 해서 문헌전을 하나 더 붙였어요. 건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헌전을 붙였습니다. 하늘괴와 땅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늘괴, 땅괴, 곤무는 문헌전을 건괴 하나 붙이고 곤괴 하나 붙였습니다. 이 문헌전을 붙이는데 원형이정이라고 하니 하늘괴 괴사부터 이제 말씀을 하네요. 설명을 하네요. 문화를 원자는 선지자냐요 형자는 가지해야요 이자는 의지하야요 정자는 사지간연이 군자 체인이 조지 장인이며 가회 조지 한예며 이물이 조지 화의며 경고 조지 간세니 군자 행차 사덕자 고로월 원형이정이라. 건괴를 놓고서 문화인이 원코, 형코, 이 고정하니라 그랬죠. 원형이정을 말씀했죠. 아까 말한 말처럼. 이 원형이정이 건괴의 괴사입니다. 괴를 설명한 말, 괴사. 이 괴사를 문헌전에다가 먼저 단전에다가 다 설명을 했지요. 대제라 거론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래 통천일로다 운행무시하여 풍물이 유행하나니라 대명용시하는 유구이스승의 스승용에 이어차는 권도면의 각전성의 보약보야 내정하니라.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문헌전에다가 다시 한번 해설을 공자가 하는 겁니다. 다시 문헌전을 말해서 공자가요. 주역 맨 처음에 문왕이 말씀한 괴사 원 했는데 그 원이라는 건 뭐냐? 선한 것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어른장 선함의 어른이요 만선지자니라. 형자는 가지 회자요 원형이정의 그 현이라는 것은 아름다울까 몰해 가지자는 의 이렇게 나가요. 한문 공부할 적에 아름다움의 모임 미요 이건 어조사니까요. 이라는 의지하여야 이라 하는 것은 의리의 화합이요 오늘의 화할화. 정자는 사지간연이 전이라 하는 것은 일의 줄기이니 줄기간 나무는 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가 먹고 잎이 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임의 일을 맡아는 것을 하는 사람을 간사로 해. 간사 맡을 간
주장할 간, 줄기간. 군자, 전이라는 일이 줄기이니. 그렇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봄입니다. 봄은 만물을 내는데 선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으로는 으뜸이 됩니다. 봄이. 만선이장입니다. 뭐가 선하다요. 원보다 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는 어질인자로 이거는 이냐라 그랬어요. 어질다 했죠. 선의 어른이요. 형제는 가지 회자요.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형은 여름인데 여름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 모두 모이는 것이다. 자연이 원의 선함으로 해서 나오면은 그것이 따뜻한 기운에서 나왔어. 따뜻한 기운에서 나온 것은 더 약고 여름이 되니까 더위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가지를 뻗고 이래서 모두 자연의 미가 아름답게 모으네요. 모아져서 아름다움이 한데 모입니다. 산에 처음에는 파릇파릇 싹만 트더니 나중에는 커서 그냥 뭐 수목이 우거지고 그냥 뭐 녹음방초가 되고 모두 아름다움 자연의 미가 아름다움이 모아지는 것이 형의 여름입니다. 이에 가을은 뭐냐? 의로운 거. 곡식을 심었는데 피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을 까닭이 없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곡식은 꼭 곡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 열매를 맺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의로운 것이고 가을은 서늘한 것이고 서늘하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이는 의리의 화하며 모든 의리가 여기에서 화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정자는 사지간년이 전이라 하는 것은 일의 줄기이니 겨울 정은 일을 모두 주관해서 맡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봄에 물건이 나오고 여름에 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모든 걸 주관을 하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어요. 원이 선의 어른이지만은 원은 말하여 그 회의 회장이라면 여기는 정은 간사입니다. 간사. 왜냐하면 이 회장이 그만 그냥 이름만 띄고 있고 간사가 주관해서 하지 않으면 그 회가 시집을 열버려요. 그래서 원이 선의 어른으로서 봄으로 시작해가지고 만물이 나와 여름, 가을, 겨울이 됐어요. 아, 겨울은 춥네요. 추우니까 이게 정고한 글자입니다. 정고하게 곧게 탁 정고하게 만물을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다 말씀드렸죠. 음기운이 강성하고 양기운은 조금부터 추운데 눈목장, 음양은 씨눈을 모두 가려서 이제 감춰두는 것이죠. 정자는 사지간년이 이를 모두 주장하려 맡아서 하는 것이니 겨울이 무슨 일을 맡아느냐? 내년 봄을 기대해서. 그래서 봄은 이 봄이라 하는 것은 겨울 속에 배태에 있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나고 춘분이 지납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이제 모두 생물이 땅 속에서 이제 나오고 모두 나무도 꽃을 피고 이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봄이 어디서 나오느냐? 겨울 속에서 나옵니다. 겨울이 봄을 배태하고 있다가 봄에 내놓을 생물들을 겨울이 배고 있다가 봄 되면 다 내놓습니다. 만약에 겨울이 봄을 배태하고 있지 않았다면 봄이 어떻게 나왔어요? 봄에 나올 물건이 다 얼어붙었는데 봄에 나오는 것은 겨울 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겨울이 어머니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은 정고하다 입니다. 이게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자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땅깨에 빛나기 전이라 그래서 이제 땅깨 공부할 때만 나옵니다. 정고하다. 정이라는 건 일을 모두 내년 봄에 말
만물이 나오게 할 모든 일은 이 정이다 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에 모든 것을 정이 거둬들여가지고 내년에 봄에 씨를 내놓을 것을 정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원자는 선지청, 형자는 가지회. 그러면 원은 착한 건데 만선의 어른이요. 형은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것이 모임. 그래서 이건 봄이 됩니다. 봄이라 하는 것은 사람인변에 두의했어요. 너와 나가 사람답게 좀 살고 인정을 베풀며 살지 않은 사랑인자가 됩니다. 어질인자가 사랑할 인이요. 형은 예가 됩니다. 예돈 예자는 보일시변에다가 풍년풍했어요. 풍년풍. 풍성한 만물로도 풍성하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모입니다. 그것이 형입니다. 이는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 그래서 이 자는 이제 가을에 그 열매가 모두 하나로 딱 맺어지는 그런 의로운 것. 그래서 의화한다. 봄은 모임이 아름다운 것이고 가을에는 모두 화해서 모두 다 열매를 나무 열매 무슨 열매는 다 곡식의 열매는 다 맺어서 그립니다. 하나로 화하고 있다. 통자는 사지간 이를 모두 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기간 이렇게 해서 선지장, 가지회, 의지화, 사지간. 선지장은 뭐냐? 원, 가지회는 뭐냐? 형, 의지화는 뭐냐? 이, 사지간은 뭐냐? 정. 이렇게 해서 원형이정이 선지장, 가지회, 의지화, 사지간으로 다 말했죠.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회 조기 한예며 이문이 조기 화이며 정고 조기 간생이 그랬네요. 군자가 인을 몸 받아서 몸에다 받아들여서 좋기서 써이 족할족 써이 좋기서 사람의 어른이며 그렇죠. 천지우주로 말하면은 원이 사람의 손의 어른 만선의 어른인가 하면 사람 인간으로 말하면은 가장 어진 군자가 하늘의 원형이정의 그 원인을 몸에다가 내가 체득을 해서 좋기서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것이다. 선지장이 사람에게는 인지장이 된대요. 인의 어른이 된대요. 가회족이 한예며 아름다운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기서 예에 합하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에 합하는 것이죠.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개돼지나 무슨 이런 거 모임을 보면 하나도 아름다울 게 없어요. 질서물란하고 풀이 수북하게 난 거라든지 무슨 모임이든 사람 외의 모임이라는 거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모임이 아름다우냐? 예절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절 때문에 서로 사양하고 질서를 지키고 일하는 그 예절. 그것이 인간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모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 모임은 아름답죠. 만약에 사람에게 얘가 없다면은 사람 모임이라는 게 짐승 모임과 무엇 다를 게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모인다. 아름답게 모인다. 모임을 아름답게 한다. 여름에 해당하는 그것은 바로 예에 합하는 것이다. 좋기서 예에 합하며 이물이 조기 화하며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좋기서 의리에 화하는 것이며 원형이정의 이 천도에는 이를 말하지 않았는데 원형이정 천도에 떳떳하다는 원형이정의 이를 말했네요. 이 이는 진짜 무슨 이냐? 천하의 공리입니다. 공리. 만약에 하늘이 이 이가 없다면은 만물이 살 수 없어요. 하늘에서 주는 이 때문에 만물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하면은 나쁘게 봅니다.
그러나 원형이정의 이 이는 하늘이 준 이여요. 공리. 그런데 이가 나쁜 건 살이.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이런 이는 못습니다. 살이. 하늘의 공리라 하는 게요. 나무 호주머니를 쥐지고 하는 건 살이. 그러나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뭐 하는 건 이건 하늘의 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도둑질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사람의 일을 도둑질하는 건 죄가 돼요. 이물이 저기 화의며 물건을 이렇게 하며 저기 있어 의에 화파는 것이면, 그렇죠. 이에는 의가 따리합니다. 돈에는 의가 따리, 재물에는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가 따리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것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의롭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을 것이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가 의롭게 맺어지는 것. 그래서 적기서 의에 화하는 것이며, 정고저기 간생이 정고함이 고들정 고들 고자죠. 굳셀고 정고함이 아주 바르고 정고하게 굳은 것이 적기서 이를 주장하니, 푸시푸시라고 겨울이라는 게 그냥 땅속에 희식희식하고 이런 거는 그 속에 바람 들어서 다 죽어요. 아주 정고하기 때문에, 여자가 정고하기 때문에 잉태를 여기다 참아 출산합니다. 정고하는 것이 좋겠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니까 건께 하늘을 깨는 하늘에는 원형이됨이 있어. 그걸 사람에게는 뭐냐, 원은 인으로 받아들인대요. 공자가 인이라고 말했는데요. 형은 예로 말했는데요. 이는 의로 말했습니다. 정은 여기다 지로 말했는데 지가 없습니다. 인예의 지, 인과 예와 의와 지. 원래가 순서가요, 봄은 동쪽, 원, 인, 여름, 남쪽이죠. 예, 인예, 원형, 인예죠. 가을은 서쪽, 서늘한 밤이죠. 서늘한 밤이. 가을은 음방입니다. 이. 겨울은 정, 원형이정에 인예의 지입니다. 동쪽이 인, 남쪽이 예, 서쪽이 의, 북쪽이 지. 그렇죠? 그래서 원형은 봄과 여름이고, 이정은 가을과 겨울, 인과 예는 봄, 여름. 인예, 의지는, 의와 지는 가을, 겨울. 원형은 선천, 이정은 후천. 오전은 원형, 오후는 이정입니다. 원이 여기서 하나하고 요 반까지가 원입니다. 요 반하고 여기까지가 현이네요. 원형 하면은 오전입니다. 오전. 인이 요 반, 또 요 반하고 여기에서 예. 이 원형 이정하면 이 이제 여기는 후천적이니까 이제 후 1년과 후반기. 이가 요거 하나고 여기까지 반까지가 이, 요 반과 이가 하나가 정. 이, 정. 이는 의니까 인예의, 의가 여기까지 반의 의, 여기 반에서 여기까지가 지. 원형이정, 인예의지. 이렇게 되죠. 원형이정, 인예의지. 동남서북, 원형이정, 인예의지.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왜 지가 없느냐. 이렇게 선인은 모든 걸 비결로 모두 써놨어요. 왜?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왜 지를 여기다 감춰놨느냐. 예? 군자 체인이적이자이며 해서 원의 인을 말했어요. 가외적이 합예며 해서 형의 예를 말했습니다. 이물이적이 화의며 해서 의를 말했어요. 원형이적이 정보적이 간생이 여기는 시자가 빠졌네요. 왜 빠졌느냐 하면은, 왜 빠졌느냐 하면은요, 인예의지에 왜 지자가 빠져있느냐 하면은요, 머리
머릿속에 이 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진 행동하는 건 몸에 보이고 예절 지키는 것도 몸에 보입니다. 의로운 일 하는 것도 몸에 보이죠. 그러나 머릿속을 굴려가지고 지적인 행동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를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 머릿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두뇌로 하는 건 감춰놓은 겁니다. 왜 감춰야 하느냐? 왜 감춰야 자연 원형이정 인예의지의 이치에 입각해서 말하면 그것이 합리가 되어야죠. 원은 인인데 인은 봄은 어디 행동하는 거예요? 봄은 모두 마무리 파릇파릇 싹 타나오고 피구랴 눈에 훤히 보여요. 형 무럭무럭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행동하는 게 보여요. 이 가을에 열매 맺은 게 보이는 겁니다. 의로운 일 하는 게 보여요. 정하면은 겨울에 다 땅속에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새싹 나오는 월에 보이고 크는 여름에 보이고 열매 맺는 가을에 보이던 것이 겨울 속에는 다 묻혀버려서 안 보여요. 원에 어진 행동하는 건 보이고 형의 예절 행동하는 건 보이고 이에 의로운 행동하는 건 보이고 그러나 직접인 것 원형리정이 인예 의지니까 끄트머리 직접인 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를 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까요?